Got no bags and baggage to slow me down. 진한 소고기 맛과 얼큰한 고춧가루, 달큰한 대파의 맛이 어우러지는 한 그릇. 한국인이 좋아하는 육개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No comb or toothbrush, I got nothing to haul. I'm carrying only a pocket full of dreams, a heart 정말 맛있더라고요. they weigh nothing at all. Soon I'm gonna see 따끈하고 얼큰한 맛으로 추운 몸을 녹여주는 이 한 그릇.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잔칫날이면 빠지지 않는 이 음식, 바로 육개장. 그런데 여러분, 이 육개장의 원조가 대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얼큰한 대구의 맛, 육개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도 뜨기 전인 이른 새벽입니다. 매일 열리는 달성공원 앞 새벽시장. 이곳은 이른 시간부터 시장의 활기가 넘치는데요. 유난히 뜨거운 김이 폴폴 피어오르는 곳. 추운 겨울 새벽에 꽁꽁한 몸을 녹여줄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가마솥에 한가득이나 말이죠. 추울 때나 따신 거 뜨거운 거 먹듯이 그죠. 돼지는 이제 돼지 국밥집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 오늘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우거지 넣고 이런 끓여놨어요. 손님 맞이 준비를 하다 보니 벌써 해가 뜨려나 봅니다. 야외 테이블에는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육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뜨끈한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주인장의 손길도 정신없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팔팔 끓여내는데요. 차가운 새벽 공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육개장 한 그릇. 분위기와 맛에 취하는 순간이죠. 가마솥에 끓여갖고 옛날에 그래갖고 끓여준 거 있잖아요. 밤새 끓여서 우려낸 그런 진한 국물, 그런 맛이에요. 어릴 때 그래도 뭐 엄마하고 할머니가 해주셨던 뭐 그런 육개장 종류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야채 안 넣어도 그냥 무하고 파하고 콩나물하고 뭐 소고기만 넣어도 충분히 잘 우러나는 그 칼칼한 맛 이런 것도 기억에 남죠. 몸이 기억하는 추억의 맛. 오늘도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벌써부터 다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분처럼요. 잘 먹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한 7, 8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토요일. 아, 저분이 예. 아니, 저는 단골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집에는 한 번 오신 사람은 계속 와요. 오해된 심판인데 일단 많이 맛있고. 예.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육개장. 여러분은 육개장을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진짜 육개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육개장은 소고기를 통째로 삶아서 적당히 찢은 다음에 가장 양념을 하고 대파와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끓인 국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날식 육개장은요, 1950년에서 6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실제 이제 육개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800년대 말경이라고 이제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개장이 등장한 건 1800년대 말이지만 그땐 지금의 육개장과 모양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의 육개장 형태가 완성된 건 바로 이 음식 때문이라는데요. 보신탕을 어른들은 게장국이라 했고 이 게장을 끓이려고 할 때 게가 없어서 대신적으로 보신지제로 소고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육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개장의 원료는 게장, 보신탕에서 왔다.
전통적으로 몸보신 음식으로 먹었던 게장국. 특히 경북 지역은 게장국을 보양 음식으로 즐겼는데요. 근대 생활 잡지 별곤곤에 따르면 육개장은 개고기가 점점 귀해지자 소고기를 넣어서 끓인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 생활 기술집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게찜에 고추장을 사용했다고 서술되어 있으니 붉은 육개장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얼큰하고 매콤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소고기국을 찾기는 힘듭니다. 충청도도 없고 강원도도 없고 전라도도 없고 이 매콤한 고춧가루가 첨가되어 있는 육개장은 이거는 대구가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정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도 닭고기도 아니고 왜 소고기가 육개장의 재료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대구 인근에 이제 우시장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주변에서 얻어지는 소고기나 이런 소고기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대구에서 특히 육개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당시 조선통감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우시장을 대표해 수원과 부산, 대구의 우시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곳 두류동 일대인데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이 일대가 예전에 다 소를 거래하던 우시장터였습니다. 뭐 소뿐만 아니라 염소, 돼지, 닭 모든 것을 다 거래했던 데거든요. 저기 큰 대로변부터 저 위에 산 바로 밑에까지 우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리거든요. 경북권 최대 우시장이 성행했던 곳. 도심 개발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두류동 일대에는 정육점과 소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0년도 초부터 1950년도 말까지 이 두류동 일대에서 아주 번창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도 소가 몇백 두씩 거래돼 가지고 연간 한 수만 두씩 거래될 정도로 이 전국에서도 알아줄 만큼 매우 큰 시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편이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이나 아니면 그 전날부터 청도나 밀양 이쪽에서는 이래 소를 끌고 산을 넘어서 이까지 오고 그랬었습니다. 경북의 가축이 대구에 모여드니 가축만큼 수많은 사람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따끈한 국밥이 빠질 수 없죠. 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가축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나 아니면은 가축 주인들이 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식당 같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밥집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밥집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또 돈도 많이 벌었다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의 유래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시장의 성행으로 소고기를 넣은 육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곳도 초창기 대구 육개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방 곳곳에 묻어내는 세월의 흔적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이제 60년을 달려가죠. 오래됐죠. 네, 저도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하는 거니까 이제 2대가 물려봤는데 앞으로 3대가 안 가겠어요.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대구식 육개장 레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개장하고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 만든 육개장은 대구식 육개장이라고 전국에는 왜 그 육개장 안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구에는 파하고 무하고 딱 2가지뿐이 안 들어가요. 왜 2가지만 들어가냐면은 옛날에 낙동강에서 모래가 굉장히 많고 또 서문시장에는 옛날에 우시장을 했기 때문에 소하고 그 낙동강에 있는 파하고 무하고 거기서 많이 이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재료인 대파와 무. 달큰한 맛과 시원한 맛을 책임지는 두 채소가 소고기와 만나 대구식 육개장이 된 겁니다. 지금도 60년 전에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육개장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구수한 맛을 내는 소 육수에 큼직하게 썰어낸 대파와 무가 푹 익을 때까지 가마솥에 끓여냅니다. 별다른 기교 없이도 재료가 가진 기본 맛에 충실한 레시피는 한번 맛본 이들의 머릿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별다른 반찬 없이 김치 하나로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는 거죠. 오랜 기간 쌓아온 정성으로 대구식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쉽게 배를 채워주고 그 시절 맛이 그리운 이들에게는 추억이라는 맛을 선물합니다. 50년 먹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50년째 단골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일장 앞에 있었부터 몰랐으니까 이 본점이 한일장 앞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리 옮겼잖아요. 파, 무, 고기밖에 안 들어갔는데 맛이 아주 담백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시작된 이 빨간 육개장이 어떻게 전국에서 사랑받는 국민국밥이 된 걸까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이렇게 피난민들이 서로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먹던 음식들을 같이 만들어서 먹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음식 문화, 각 지역별에 있던 고유 향토 음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계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오늘날에 이제 육개장이 등장한 시기가 1950에서 60년대예요. 그러면 딱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어느 정도 섞이게 되면서 이런 대구 육개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팔도에 피난민이 모여든 대구. 평생 먹던 고향의 맛이 대구에서 하나로 섞이게 되고 대구에서 시작된 얼큰한 육개장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낙동강을 따라 피난민들의 입맛 따라 서울로 향한 육개장은 서울과 충청도 지역에서는 대파를 가득 넣은 일명 팥국으로 불리며 또 다른 전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밀이 많던 강원도는 메밀 칼국수를 넣은 육개장 칼국수로 발전했고요. 각 지역의 특산물이 육개장의 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사리, 당면, 달걀, 숙주와 같은 재료가 추가되어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육개장의 발상지가 대구라는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얼큰한 소고기국의 원조 대구. 그런데 대구에서 육개장을 먹으려고 하면은 분명 모양은 육개장인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려서 뭐가 뭔지 몰랐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신가요? 대구탕, 따로국밥, 선짓국, 해장국까지 분명 기본은 육개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육개장의 원조로 불리지만 육개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 다양한 이름만큼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대구의 육개장, 그 기본 모양을 지금 소개합니다. 대구에서도 모양과 맛과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인 육개장. 가장 초창기 육개장의 처음 모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식 조리 기능장과 함께 직접 육개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육개장 끓이기 위해서 먼저 이 소고기 부위 중에서 이 양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무, 대파, 그리고 육개장에 들어간 양념 준비했습니다. 특징이라면 이 고춧가루도 들어가지만 육개장에는 고추기름이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이 대파는 좀 육개장에는 듬성듬성 크게 썰어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오래 좀 끓이다 보면 형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끓이려면 통으로 이렇게 썰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끓여내기 때문에 모양이 뭉개지지 않도록 큼직하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무도 대파하고 마찬가지로 좀 오래 끓이기 때문에 이 육수 맛 그리고 양념 맛이 무 속에 깊이 스며들면 되게 무를 하나 씹어도 되게 깊이 있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얇게보다는 두껍게 하는 게 좋죠. 이 양지는 특징이 고기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시면. 지방이 적어 담백한 양지는 결대로 찢어서 준비해주고요. 이제 무랑 그리고 대파 그리고
고기를 양념할 건데요. 큼직하게 썬 대파와 무, 잘게 찢은 소고기 양지살을 넣고 간장과 마늘,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넣어 먼저 버무려 줍니다. 채소와 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섞여주고요.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푹 끓이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대파하고 무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충분히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념과 채소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끓여낸 육개장 한 그릇.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궁합이라는데요. 특히 이 대파와 무는 또 이 고기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영양학적으로도 맞고 또 맛으로도 이렇게 조화로움이 굉장히 좋은데 국으로 끓이면 훨씬 더 이 고기 맛이 무랑 또 대파에 배어들면서 국물과 이 건더기의 조화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좋다고 봐야겠죠. 푹 끓여낸 만큼 깊은 맛은 배가 되는데요. 예전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시작된 육개장이 만드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그 모양과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맛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추억의 맛을 느끼려는 이들로 가득했는데요. 평범한 육개장 한 그릇이 누구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귀한 맛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먹어본 국밥 중에서는 이 집이 최고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대구의 전통 음식입니다. 서울 소국밥하고 또 틀립니다. 소고기 무국하고 틀려요. 이곳의 비법은 바로 물입니다. 무나 대파, 고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 쓰는 건 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육수를 사골물이나 이런 데서 고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생수에다가 살코기 육수를 냅니다. 물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주인장을 따라서 간 곳에는 약수터에 갈 때나 들고 가는 물통이 한가득입니다. 물도 청도 가지산 줄기에 지하 165m 파가지고 한 3일 만에 한 60통씩 떠가 옵니다. 국 끓이는 물입니다, 이게. 청도의 지하에서 가져온 깨끗한 물. 맹물에 잘 손질된 고기를 넣어 볶듯이 끓여내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와 간장을 넣어 기본 간을 맞춰줍니다.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일정한 온도로 끓여내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가마솥과 장작불. 그런데 장작을 사용하는 건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끓이면 국이 더 맛있고 이런 건 아니고 가스로 끓이든 뭐 똑같아요, 맛은. 근데 옛날 향수. 자기가 소시절 때 부모님들이 하던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 일종의 향수지. 순간에 저래 끓여야 맛있다. 향수를 부르는 장작불과 가마솥.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맞게 대파 따로, 고기 따로, 무 따로 끓여낸 육개장. 손님 상에 나가기 전에 다 같이 합쳐져 얼큰하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추억을 부르는 맛이지만 사실 이 육개장은 대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제각각이죠. 이렇게 모양도 이름도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가 이제 그 끓이는 국에 대타로 등장했을 때 이제 육개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육개장이라는 것이 대구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문파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구 육개장 스타일로 또 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 해장국 스타일로 가는 곳, 하나는 따로국밥형, 정통 따로국밥형 가게. 이래서 세 개로 지금 많이
분파됐고 많이 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은 대구 육개장의 또 다른 형태로 분류되는 이른바 따로국밥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무려 76년 전 따로국밥이 이곳에서 탄생되었다는데요. 식당의 세월만큼 이곳을 찾은 손님들도 세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 옛맛을 기억하는 분들이죠.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예전에 먹던 따로국밥의 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슬고슬한 흰 쌀밥과 얼큰한 국밥, 한상 차림의 모습도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고 남아있는 그 시절의 맛, 모두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이 시원하고 맛이 우리 입에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앙금식이잖아. 좋아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맛이 변함이 없어요. 물잔 후반부터 삼각 때부터 먹는 게 지금 맛이가 했잖아요. 난 지금 78이야. 78이야. 그 가난할 때 이 국밥 한 그릇 먹으면 힘도 났고 맛도 있고 가장 끓은 것이 그거야. 대구의 가장 유명한 것이 따로국밥이야. 그러고 보니 왜 이름이 따로국밥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해방되고 일본에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제일 중심가의 동성로 입구에서 그때 땔감 장사를 하셨어요. 땔감 장사를 하다가 땔감 손님들한테 할머니께서 이제 국을 끓여 주시다가 국이 굉장히 맛이 좋다. 그래서 그걸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국밥이라는 이름도 이걸 손님들 드셔보니까 소고기 국밥도 아닌 것 같고 선지국도 아닌 것 같고 육개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이름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밥을 따로따로 나온다고 해서 따로 국밥으로 이름 지었어요. 그렇다면 왜 애초에 밥과 국을 말지 않고 따로 주게 된 걸까요? 대구 따로국밥의 탄생 과정인데요. 팔도에서 이제 부산 아니면 대구로 피난민들이 오잖아요. 이때에는 그 장국밥 형태로 말아가지고도 주기도 하고, 왜 거기에 뭐 다시 분리해가지고 하기보다는 국을 말아가지고 축축축축 이런 식으로 해주었는데, 이 결정적으로 방가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왔다가 이 양반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밥에 국을 말질 않아요. 저 어른들은 국하고 밥하고 따로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따로라는 국밥 형태 이름이 그쪽에 벽에 붙게 되죠. 옛날 대구 따로국밥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따로.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따로 상을 차려내는 양반가의 반상은 1인이 혼자 먹는 상차림이 기본. 여기에 밥과 국, 반찬이 기본이 됩니다.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국밥은 그 시절 양반가의 예법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가의 예법을 지켜 탄생하게 된 따로국밥. 여기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재료, 선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때 부서지지 말아야 돼요. 원래 잘 부서지잖아. 잘 부서지죠. 이거는 선지는 잘못하면 부서져요. 물이 세도 부서지고 약하면 또 안 익고 그렇거든요.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삶을 때. 소고기, 대파, 무만 들어가는 기본 육개장에 선지를 넣은 선지국 형태의 모양으로 육개장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 건데요. 대구에 있던 우시장 덕분에 질 좋은 선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선지가 추가된 이유가 될 수 있다네요. 불 조절이 중요한 선지는 육개장과 같이 끓이지 않습니다. 육개장 따로, 선지를 따로 끓여낸 뒤 뚝배기에 한가득 국을 담아냅니다. 고명으로 양지고기 얹어주고 매콤한 고추기름 한 바퀴, 여기에 알싸한 맛을 더해줄 마늘까지.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는 따로국밥이 완성됩니다. 따끈한 흰 쌀밥에 개운한 김치 한 점. 그 맛이 궁금하다면
대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대구 신미로 지정된 따로국밥의 명성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퍼진 건데요. 모양도 재료도 대구에서 볼 수 있는 따로국밥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따로국밥은 대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된 거죠. 올해 1월에 메뉴 개발을 시작해서 정식 판매는 2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권 관내 휴게소에서는 저희 7곡 휴게소가 가장 먼저 개발해서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하루에 200에서 250그릇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휴게소 특성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방문하죠. 최근 수도권 휴게소까지 진출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따로국밥을 먹는 손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휴게소에서 맛보는 따로국밥의 맛 어떤가요? 보통 이 국밥 먹으려면 대구에 고속도로 또 내려서 직접 뭐 시내나 이런 데 찾아가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국밥 맛은 좀 어때요? 저희 엄마 거보다 좀 더 맛있습니다. 전통의 보양식에서 출발해 얼큰한 대구의 색을 듬뿍 머금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대구의 육개장. 이 명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의 이 따로국밥, 대구 육개장, 대구탕 그것을 전수하고 흘러온 이런 기록들과 레시피와 여러 가지를 어떤 타지 사람이 오더라도 이거를 홍보 수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전수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향토 음식 전문점을 좀 특화시키고 그리고 이 향토 음식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맛도 아는 만큼 더 맛있는 법이죠. 우리가 늘 먹던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 맛을 지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평범한 육개장 한 그릇도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통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은 제가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져온 이 전통의 맛을 후배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오셔가지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